이거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가짜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중국 사람들의 특징을 위에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우 실용적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음흉해요. 나쁘게 표현. 음흉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의 특징을 12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잘 이걸 들어보시고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느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평등지향적이다. 여러분, 저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8년 사는 동안에 제 또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운전기사랑 밥 계속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지금 운전기사 물론 없지만 운전기사랑 밥 먹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그렇게 돼요, 저도. 그 직원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밥 먹으면 같이 와서 밥 먹고 그냥 어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칠애가 없다. 실용적이다. 화를 안 내요, 중국 사람들은. 겉으로 화를 안. 물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14억의 인구고 다양한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화낸다면 100% 하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중국에 사는 사람들, 중국인들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 트렌드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연하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보려고 그래요. 옳고 그름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볼 만큼 내가 옳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월드에 딱 나가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포용력을 가지세요. 상대방하고 또 하나 뭐야? 이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럼 내 기준에 있는 거랑 맞춰서 협상을 해서 교집합 부분만 가지고 서로 합의 보면 돼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최선을 추구하지 않아요. 차선을 추구합니다. 왜? 독식은 없으니까. 이 세상은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나눠 먹자는 배탈 나요. 혼자 그거 다 먹어보세요. 맛은 있지. 그러나 배탈이 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이 하오더란 얘기가 여러분 팅호아란 말 들어보셨죠? 팅호아 들어보셨나요? 옛날 사람들이나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팅하오더란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팅하오아란 말을 이제 팅호아라고 이제 쓰는 건데 아주 좋아 이런 말이에요. Very good 영어로 치면 excellent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yes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뭐 이거 합시다. 하오다 yes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나 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I just listen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왜 그래 놓고서 하오다 할까?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중국 사람들은 면전에서 거절을 잘 안 해요. no란 말 안 해요. 아 그래? 짜이슈오. 짜이슈오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 짜이슈오 봐. 이게 거절이야. reject. 중국 사람들. 짜이슈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하오다 이러는데 거기서 짜이슈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절이에요. 근데 그 무슨 뜻이야? 야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모호하다는 거. 이게 중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게 어려운 얘기를 내가 썼는데 그 중국인들의 철학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사고체계,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떠냐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귀납적으로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지 않아요. 왜 결론을 내지 않느냐?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을 많이 해서 마지막 순간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대부분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합니까? 연역적이에요.
어떠냐? 두 갈씩. 결론을 내요, 먼저. 탁탁 중요한 거, 사업할 때. 미국 사람들은요, 탁 만나잖아요. 구두로 타타탁 얘기해요. 야, 이거 물건 어떻게 됐어? 얼마야, 얼마? 아니, 못 사. 너 가격 얼마야? 이 15불. 10불만 줘. 안 돼. 얼마야? 나 13불이 락바텀 프라이스야. 락바텀 제일 낮은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락바텀 프라이스야. 그러면 더 이상 변경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 가격 갖고 예스냐 노냐면 나가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협상 방식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툭하면 이게 최저 가격이야. 중국 사람들 웃어요, 속으로. 아, 그래? 네가 이제 시작 가격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 가격을 얘기했구나. 그걸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서 다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상대방이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그 나라 문화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귀납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끊임없이 바뀌어요. 계약 내용 다 바뀌어요. 오늘 내가 얘기해서 반대로 그러면 중국 사람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얘기 끝났어요. 내가 갑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갑일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내가 공급해주는 입장이야.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100불에 줬어요. 100불에 딱 줬어요. 전화를 해요. 아, 이거 150불이야. 미안해. 중국 사람 뭐라고 화 안 내요. 아, 좀 140불로 해줘. 이렇게 하지. 계약에 했잖아. 좀 이런 얘기 해요, 물론. 아, 근데 계약 바뀌었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 무슨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정직한 사회, 신용사회에서 끊임없이 서로 신뢰를 하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클리어 컷해요. 쉬워요, 비즈니스가. 그 대신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요. 중국은 아닙니다. 계속 가능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론이 안 나. 사람이 이 진흙 속에 빠지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잘 되고 잘못됐느냐? 없어요. 다만 두 나라의 문화, 철학의 차이인 거예요. 이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내면 세계의 사고체계가 뭔지를 보는 걸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책을 읽으세요. 무슨 책? 중국 관련되는 책을 몇 권 도서관에서 빌리세요. 보세요. 서점 가서 많이 보시고 좀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제가 권장드리는 책은 중국 경제 원론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골라서 공부를 하세요. 왜? 공부는 고통이 없이는 머리에 안 들어가요. 에? 여러분도 쉽게 공부한다고 하죠? 쉽게 공부하는 거 다 잊어버려요. 머리에 없어요. 머리에 남기려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렵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실전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 베스트가 돼요. 그때는 뭐가 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예요. 구전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너랑 연애를 해. 내가 누구랑 만나. 근데 쟤랑 나랑 뭐 많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둘이 공통점을 찾아요. 야, 너 떡볶이 좋아해? 아, 나는 떡볶이 싫어해. 아, 알았어. 오케이.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나 좋아해. 오케이. 이거 영화 몇 가지 챙기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구전동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사드가 되게 심각한 이슈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중국은 왜 한국을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 싸움에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전략대화. 전략대화. 전략대화라는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중국에 사업을 하시면 가서 미팅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미팅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공식 미팅인데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략대화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미팅이 끝나고 그쪽에 있는 키맨하고 나하고 둘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 같이 따로. 중국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소리하고 비공식적에서 하는 소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비공식 자리에서 합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비공식 자리에서 결정된 거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중국 사람들은 오피셜리 미팅을 할 때 한 소리와
inofficially 미팅할 때 하는 소리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inofficially 미팅할 때 하는 소리를 경청해주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략 대화다. 제가 그 16번 그 화남과 화북은 협상술이 다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이제서 사업을 하시거나 중국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을 반으로 딱 나눠서 북쪽, 남쪽으로 그냥 나눠요. 남쪽은 어디냐면 상해, 광동, 샤먼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위쪽, 위에 있는 사람들, 북경 쪽에 있는 사람, 뭐 산동까지 포함해서 길림성, 뭐 동북삼성, 흑룡강성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보자고요. 나눠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호방해요. 계산을 많이 안 해요. 상대적으로 계산을 많이 안 해요.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뭐 의리 뭐 이런 남자다운 이런 거로 해서 한번 탁 결정되면 쉽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으냐? 윗사람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이 북쪽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주로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밑에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문화가 돼요. 거기는. 약간 좀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약간 좀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정치를 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북경이 정치하는 수도잖아요. 근데 남쪽은 어떠냐? 전혀 달라요. 남쪽은 상해 들어보셨죠? 상해는 상업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계산이 빨라요. 장사도 따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형식을 더 중요시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형식을 따지지 않는데 상해나 이런 사람들은 형식을 더 중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도로 그러냐면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결정이 봐요. 내가 이제 갔어요. 가서 높은 사람하고 협상이 다 끝났어요. 얘기해야 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이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샤먼에서 내가 LPG 장사하면서 좀 비즈니스 하면서 한 1년 반이 걸려가지고 됐다고. 그 뭐 시장이 컨펌을 한 거예요. 저한테 하겠다고. 근데 1년 반이 걸려. 그게 바로 샤먼이에요. 북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 북경도 뭐 걸리지만 한 6개월 만에 끝날 거를 거기는 1년 반이 걸린다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장사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문화권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을 이해하셔야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쉬울 거예요.